생각이 나네요. 네네. 속과 겉이 다른. 수박. 워터멜론. 이재명 대표 체포되기 그냥 부결하기로 의원총회에서 네. 다 결의를 했는데 뒤에 가갖고 진짜 화살을 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우리 이번에 박재동 선생님이 쓴 그림 있잖아요. 완벽. 이게 딱 적당한 것 같은데 네. 바로 이게 오늘 공개된 그림입니까? 아니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이게 3월이니까 이제 3월 1일인가 뭐 2일이나 그쯤 되겠네요. 네. 근데 요 사진, 요 그림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님 같고 네. 여기 이제 방패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오는 화살들은 다 막았는데 뒤에서 오는 화살은 이제 수박들이 쏜 화살이겠죠. 저 화살은 막지를 못하고 정통으로 맞은 심장이 꽂힌 이 이재명 이제 대표님을 이제 위로하면서 이제 지금 현실을 그대로 이제 리얼리티하게 그리신 거죠. 난 이게 더 열받은 게 뭐냐면요. 이 새끼들이 노웅래한테는 부결했다는 거예요. 네. 난 이게 열받는 거야, 훨씬 더. 사실은 혐의로 보나, 정황으로 보나, 사실은 노웅래 같은 경우는 돈도 나왔고, 네. 이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압도적으로 부결을 시켰잖아. 그렇지. 근데 이재명은 우리가 무조건 이재명 보호하자 그걸 떠나가지고 의원 면책특권 아니 붙잡부 특권 있으니까 그거 하자 그런 걸 떠나가지고 네. 혐의가 진짜 없어. 혐의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진짜 가결적으로 표를 줄 수가 있냐고. 기준이 없는 거야 이 새끼들 기준이. 더더군다나 당원들이 77.77%였나? 네네. 그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드린 거잖아. 네. 그러면 그 당원들의 의견들이 그렇게 수렴됐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수박들이 그 지들 그 표 저 공천권 때문에 흥정하고 심지어 그 무슨 누구더라? 그 성경 이렇게 펼쳐가지고 뭐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강병원. 아 진짜로요? 예, 못 들으셨어요? 네. 못 들으셨어요? 네. 아니 그 강병원 맞나요? 그 이름이 강병원. 맞아. 걔가 성경책을 펴고 그 얘기했대요.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어쨌든 그런 네. 성인군자 얘기를 한 거지. 뭐라고 뭐 했지? 참여하라 뭐 이런 식의 네. 뭐 무슨 글인지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어쨌든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재명 대표님한테 회개하라 그런 식으로? 회개하라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찾아봐야겠네. 그거 한번 이거 찾으면 금방 나올 텐데. 이 와중에 지금 박 작가님 글을 보고 네. 빵 터져가지고 네. 오픈 니니님이 시사부로에서 슈퍼챗을 네,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는 박 작가가 우리고 수금은 시사부로가 저는 구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을 네, 해주셔야 네, 됩니다. 예. 정말 기가 막힌. 난 정말 너무 열받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 결과를 보면서 왜 지난 대선에서 0.7% 차이로 졌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게 딱 거기 수박인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의원들 정말 열심히 안 했어요. 네. 안 했어. 이거 올해 전해숙만 하더라도 전해숙 의원이요 문자 엄청 많이 보내는 사람이에요. 난 정말 지겨워 죽겠어.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이거 대선할 때 네. 정말 나 문자 한 번 받아본 적 없어. 네. 한 번 받아본 적 없어. 이게 현실이야. 이게 현실. 제 후배 고모님인데 참. 아 그래요? 마태복음 17장을 읽었나 보죠? 풍비공화님? 네, 맞습니다. 아마 마태복음. 당신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메고 가라고? 뭐 그랬나? 십자가를 왜 매? 무슨 십자가를 매라는 거야? 난 정말 나쁜 새끼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은 4월달이 지금 고난 4월 민주당 그 원내대표. 강원당규로 따지면은 1년 전에 아마 이거 정확하지 않은데 이거 봐야 되는데 공천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이거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1년 전에는 저겁니다. 그 선거법 개정이 선거제도를 선거 1년 전에 확정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4월 15일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4월 15일까지 국회에서 다음번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라고 하는 걸 확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선거법 개정을. 그게 지금 논의 중인 거고. 근데 사실은 저는 요번 그 케이스는 좀 저렇게 보는 게 요번에 공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공천보다는 4월 달에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요. 원내대표 선거가 지금 사실은 당내에 어떤 의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사안이긴 한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신명계는 원내대표 못 나갑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반란표들이 주장하는 거, 야 너무 이재명 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봐줘라고 하면서 지금 당내에서의 기류가 그럼 친명계는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내려올래 원내대표를 내놓을래 라고 하는 딜이 물밑으로 들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사퇴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퇴할 거다라고 믿지 않지만 그러면 대표는 유지하되 원내대표는 우리 쪽으로 줘라 라고 하는 딜이 들어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신 나간 소리. 그걸 왜 들어줘야 돼? 오늘 민주당 네. 개혁관리에서 방송했잖아요. 네네. 오늘 방송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오늘 이제 저는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가 어쩌면 위기 상황이다라고 지금 봉착될 수 있어요. 그 언론에서도 리더십의 위기가 있다. 그러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다음에 절대 다수의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믿고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현재 당원들도 수박을 척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낙연을 출당시켜라. 누구를 뭐 해라. 근데 사실은 이거는 보수가 원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어차피 출당 못 시킬 것 같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겸허히 반성하고 대신 지금의 모든 문제가 공천과 관련된 거다라고 하면 나는 당대표로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100% 당원이 공천하게 만들자. 라고 하면 이낙연이고 뭐 김종민이고 이 우리가 얘기하는 수박들은 당원들의 집단 지성이 공천 안 준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서 열린민주당을 제외하고 어떤 정당도 100% 당원이 공천하는 그렇죠. 시스템을 못 했는데 그걸 한번 밀고 나가보자는 거죠. 지금 근데 이쪽은 당원을 안 믿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친명계에서 이재명 대표 뭐 재신임 묻자. 네. 먼저 나왔어.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지들이 왜 얘기했는지. 근데 자신이 있는 거지. 당원 투표로 가면은 이건 무조건 자신 있는데 또 이쪽은 자신이 없으니까 이거 꼼수다. 그렇죠. 그러고 있어. 아니 당원하게 묻는데 뭐가 꼼수라는 그러니까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재신임이 아니라 아예 공천 자체를 전당원 투표로 가자라고 던져버리면 저쪽에는 못 받는다는 거죠. 근데 명분은 그럼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나 일부 정치인들이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득권 우리한테 있지만 다 내려놓을 테니까 너네 그럼 당원한테 모든 의견을 묻자. 120만 권리당원한테 다 물어버리자라고 하면 도리어 당원들이 이 사람들을 정리해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개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심지어는 그러면 전국 주도권도 정당이 개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민주당에서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엄청 힘이 있어요. 왜 네. 힘이 있냐면 당원들 전체적인 지지가 있잖아. 그래서 원래 개혁할 때는 이거는 사실 모든 개혁에서 마찬가지인데 지지자들의 지지가 있으면은 네. 개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전당원 투표하자. 네. 당원들 의견 묻자. 그럼 이게 제일 쉬운 거야. 네. 이걸 누가 반대할 거야? 누가 뭐라고 거부할 거야? 네. 그러니까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을 믿고. 당원들을 믿고 좀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지금 보면은 너무 지금 친명계도 그렇고 다 기가 죽어가지고 네. 이건 보기가 나는 왜 저러지? 분당하면 어때? 분당하면 어때? 저는 그 페이스북이나 뭐 주변 분들에도 이게 좀 갈리더라고요. 의견이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표가 갈리니까 우리가 이제 목표는 이재명 이제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 건데 그럼 이제 덧셈 정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뺄셈을 하더라도 지금 180석 해봤는데도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한 가운데 대선을 치렀는데도 안 된 거잖아. 개혁도 안 됐었던 거고. 그러니까 수박밭에서 뒹굴러봐야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떤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가 진정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개혁도 가능한 거지. 수박밭에 있어가지고 그게 개혁이 가능하겠느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전쟁터로 치면은 수박들이 이렇게 있고 이번에 배신 행위를 한 거잖아요. 이적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해요? 대열에서 이렇게 이탈하고 탈영하고 우리 아군에게 총불을 대는 애들한테 어떻게 해요? 바로 직사시키잖아요. 그냥 모가지를 잘라버리고 몇 명이라도 피를 흘리는 놈을 보여줘야 되는데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대어가 안 흐트러지는데 이순신 장군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게 좋은 장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칼로 베버리잖아.
그래서 분기를 확실하게 잡잖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안 하니까 찔끔찔끔 지 이득 혹은 캐비넷에 누구 걸려 있는 놈들 툭툭 이제 사진 뭐 검찰에서 이렇게 슥슥 작업 들어가면은 다 이제 수박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근데 이번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지금 명단 나왔잖아요. 네. 이 사람들 진짜로 뭐 가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심받는 사람들이야. 지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발언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근데 재밌는 게 얘들 이번 총선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같은 경우 다 싹쓸이했고 민주당에 무소수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새로운 민주당 사람들 정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민주당 안에서 경선을 해야 돼요. 근데 민주당 안에서 경선해가지고 제일 이기기 쉬운 애들이 누구냐? 얘네들이에요. 44명. 그러니까. 44명. 그러니까. 이게 딴 지역구보다 쟤네들은 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미운털을 밝혀가지고 누가 가도 승산이 있다고 믿을 수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비례대표라든가 정치 지금 꿈나무들이 그렇죠. 청년 정치인들이 얘네들 지역구에 가서 지금 사무실 많이 샀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전라도 쪽은 더더욱이 이제 거기 더 하지.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얘들이 열받아 긴장하는 건데 얘네들 만약에 떨어지면 나가서 분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분당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잘 생각해 보면은 안철수 때 싹 데리고 나갔잖아. 그래서 호남을 뺏기긴 뺏겼어, 호남을. 그런데 수도권 보세요. 수도권에도 이 국민의당 오늘 다 나왔단 말이야. 다 나왔어도 다 이겼지. 다 이겼어. 이겼다고요. 나와도 상관없어.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지금 분당하는 애들은 안철수를 중심으로 했던 그 국민의당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거든. 민주당 지지자들이 냉정해요. 냉정하기 때문에 민주당 이거 옷 입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투표될 수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것들한테 왜 쩔쩔할 필요가 없지. 저는 이제 여기에서 조심스러운 거 포함해서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일단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명단이 확인 가능한 명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출당을 시킨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무기명 투표를 했기 때문에 누구다라고 특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출당시킬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지역에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 지역구에 가갖고 경선을 하게 될 거다. 자, 경선을 이 사람들이 응하면 경선 이후에 경선 패배자는 나가서 출마 못합니다. 선거법상. 그러니까 경선에 응했다라고까지 가면 얘네가 분당돼서 나가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가능성이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계속해서 전당원 공천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중에 상당수가 전략 지역구로 선정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의 행태들을 보면 그렇게 쇼부를 봤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 중에 몇몇은 계속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이 명단을 만들지 말고 민주당 전 의원들한테 지금 무기명 투표를 했기 때문에 투표가 가였는지 부였는지 혹은 무효였는지 알 수 없으니 지금 분위기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라는 걸 묻자라는 거죠. 좋네요. 그럼 만약에 찬성해, 오케이, 얘는 아마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부결을 했을 거야 라고 심정적으로 가죠. 근데 지금 찬성을 했든 무효를 했든 애들도 다 본인이 나서갖고 내가 부결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도리어. 그럼 전체 부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합치면 138이 넘어. 그럼 이때 다 부인할 수 없을 때 그동안에 미적지근했던 개혁 과제들을 다 물어보는 이걸 사상 검증 수단으로 쓰자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근데 김건희 특검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강행 처리하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해야 되는데 다 합의해서 좋게 가보자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개혁하지 못했던 걸 지금 얘네가 찍힐까봐 뭐든지 조심해야 되는 시기에 이때 던지자는 거예요. 이걸로 이 사람들의 사상을 평가하고 이걸로 명단을 추려내면 민주당에 있는 169명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개혁과제에 다 찬성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당론으로 채택해서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는 개혁과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지금 현재 지형이거든요. 또 그게 있어요. 그 이슈 덮는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정순신이죠. 정순신. 그 문제가 엄청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 쑥들같이, 문제 쑥들같이. 이번 주에 또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였어. 네. 근데 민주당 비용신들이 네. 사실은 이재명 투표 그 투표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너무 많이 던져가지고 네. 쑥 들어갔죠. 사실은 그게 이슈가 되면서 딱 맞습니다. 들어가 버린 맞습니다. 거예요. 이 정말 멍청한 거거든. 그러면 지금 이것만 얘기하는 거야 계속 신나갖고. 네. 그러니까 진짜 이건희 특검이라든가 이런 이슈로 다시 좀 이슈를 할 필요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정순신 이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뭐 국민의힘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 이슈를 지난 10년 동안에 학교폭력 관련돼 갖고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관련된 걸 전수조사하자. 이걸 던지면 그냥 뭐 중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흔히 뭐 민주당은 뭐 개혁 안 하는 거 아니야, 민주당 뭐 존재감이 없는 거 아니야라는 사람들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내 아이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경험한 거이기도 되게 하고 진짜 예민한 문제지. 이게 엄청 정말 민감한 거거든요. 엄청 그럼요. 군대 문제, 학교 폭력 문제 맞습니다. 그걸 민주당이 이건 자신이 있어야 돼. 우리 팔다리 잘라낼 생각. 왜냐면 국회의원도 나올 거거든. 그거 감안하면서 이거를 전수조사 카드를 던져야 돼요. 그래서 검사, 판사, 그다음에 뭐 5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학교 폭력을 지난 10년치를 전수조사하겠다, TF 만들겠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전에 운동선수들 그 있을 때 배구 선수뿐만이 아니라 뭐 축구 선수 다 그렇게 조사를 했잖아요, 협회에서. 네네네. 그래서 잘려 나가고 그랬었고 최근에 또 그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평화나무에서 네. 여기 질문했죠. 의원들 네. 질문을 다 해서 네네. 그것도 참 노력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그런 것들이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언론으로서. 해야 돼요. 예, 그렇게. 그리고 네. 시민들은 언론들은 물을 수 있어요. 이건 지들끼리 무기명이지. 지들 네. 무기명했으니까 너희도 알 필요 없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국민이 알 권리가 너희끼리 한 거고 지지자들은 내가 지지한 사람들 당대표를 우리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당대표를 엿먹이려고 끌어내리려고 애쓰는데 못 봐주겠다. 우리가 지지자로서 너희한테 묻는다. 너희들 북일에서 가결했어. 뭐 지지자는 모를 수 있는 거지. 네. 근데 지지자 묻는 거 같고 이게 무슨 색출이니 뭐니 이 난리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 또 하나 뭐였냐면 이참에 또 기회가 왔을 때 국회에서 모든 투표를 기명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법안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맞습니다. 유권자로서 내가 갖고 있는 주권을 특정 정치인에게 위임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내 권한을 위임한 사람이 특정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투표를 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권자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특히 이제 인사와 관련된 건 지금 무기명 투표하게 돼 있는데 국회법을 개정을 해갖고 모든 투표, 국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투표에 대해서는 기명 투표로 해야 된다라고 그 법 개정을 하자라는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지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중요해. 이거 열려라 국회라는 사이트 있거든요. 네. 여기 들어가면 뭐 볼 수 있냐면 국회의원들이 상임위 네. 출석했나 안 했나 같은 네네네. 거 출석표 이거 다 확인 가능해요. 이거 왜냐면 시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것처럼 사실은 이 국회의원들의 정보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투표에 가했는지 부했는지 그거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판사들도 판결 이름만 검색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재판에서 그렇죠.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정보가 다 공개돼야 돼 지금은 그래야지 국민들이 판단을 하지. 아니 국민 혈세로 다 사는 애들이잖아요. 우리가 문제 해결하라고 혈세 들여가지고 얘네들 돈 다 주고 있는데 무슨 일 했는지 어떤 일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은 뭐. 근데 저야 뭐 유튜브로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네, 우리는 네. 말만 한다고 쳐요. 네. 근데 김 대표님은 네. 단순히 유튜브가 아니잖아요. 네. 정 대표잖아. 네. 그럼 지금 얘기한 거를 네. 왜 그냥 논평으로 끝내요? 빨리 당 차원에서 네. TF를 만들어 갖고 네. 활동을 하셔야지. TF가 저고요. TF 장가 저고요.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성명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예. 뭐 만나는 분들한테 이거 입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단식이라도 해야죠. 지금 국회 가서 머리 감고 단식하고 왁싱도 뭐 그런 거 하고. 그런 거 해야죠. 고공투성도 좀 하고. 삭발은 좀 그렇고 왜냐면 네. 계속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제가 국회 가갖고 브라질리안 왁싱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네. 정말 짜증이 나네요.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되면 정말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병신들. 그렇죠. 1년밖에 안 남았는데 하는 지시가 근데 그게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여당 윤석열이 엉망으로 했을 때 다
다음번에는 안 되겠다. 민주당 해야지. 그게 왜 나오냐면은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독재 정부들 정말 무능한 나라들 보잖아. 그 나라들이 저 독재자들이 왜 이렇게 국민들이 저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뽑고 있지? 뭐 터키라든가 그런 나라들 네네. 보면은 왜 그러냐? 야당이 없어요. 야당 대표들이 없어. 대안이 없어. 대안이 없으니까 이 무능한 여건이 계속 가는 거거든요. 네. 나는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을 이렇게 모든 걸 다 바쳐갖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재명 끌어내리면은 없어. 야당에 사람이 그렇지, 없다니까. 그렇지. 없어. 다 이거는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 진보 진영이 다 주는 거거든요. 네. 아니 윤석열 싫었는데 다음에 누구 뽑을 거야? 열린민주당 대표? 예. 푹 들어갔죠? 야, 갑자기 깜빡이도 없이 바로 진짜 큰 문제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사실 외부에서 흔드는 거는 크게 흔들 힘이 네. 없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아까 박재동 선생님 그림처럼 내부에서 활쏘는 거 이거는 되게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월 1일 날 어쨌든 간에 민주당에서는 임시국회를 개원을 요구해갖고 3월 1일 날 개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거 방탄국회가 아니라 우리 양국관리법부터 해갖고 처리할 법안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1일 날 개원을 했단 말입니다. 2일 날 민주당 의원들 베트남 갔어요. 20명이. 그러니까 워크숍 하러. 그러니까 방탄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비용신들. 그러니까 얘네는 의도가 뭐냐면 야 이거 방탄이야라고 낙인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냥 지들 스스로. 차라리 민주당이 좀 제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1일 휴일도 그렇고 2일도 그렇고 계속해서 열심히 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탄국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근데 그거 워크숍 가버리면서 방탄국회 맞아라고 인증해 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의 현 주소가 지금 그렇다. 그 20명 명단이 어떻게 돼요? 나 명단 안 막았고. 일단은 그 리더, 가이드, 여행 가이드가 강훈식입니다. 네. 그 게임 네, 맞아요. 게임 애. 했었던 애. 네. 정말 어이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좀 사실은 지지자들이 넓게 보고 네.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정치인 새끼들은 진짜 그냥 자기들 그냥 정말 공천, 자기들 재선, 삼선 그것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니까 정치가 우리가 봤을 때는 열받는 거죠. 저것도 네.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신중희님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삭발하라고 지금 빨리. 네. 김상훈 대표 삭발하라. 삭발하라고. 지금. 차단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속상해요. 내부의 적이 정말 무섭거든. 근데 그럼요. 지금 국민의힘 보고 있으면 네. 내가 또 느끼는 거야. 내부의 적이 무섭구나. 그렇죠. 왜냐면은 김기현 네. 그 부동산 문제 예전에 나왔어요. 네, 이슈가 못 됐죠. 나왔고 나도 방송도 했었거든. 네. 근데 그때 사람들 신경도 안 써. 네. 왜 그렇게 신경 안 쓸까? 그런데 요번에 황교안이 나와가지고 네. 황교안 내부의 적이. 나와가지고 김기현 얘기 막 하니까 난리잖아요. 그렇죠. 난 김기현 감옥 갈 것 같아. 천하람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김기현이 대표가 되는 게 좋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이슈가 이미 떴기 때문에 그 좀 묵혀두고 있다가 계속 가지고 내년 이제 그 계속 가, 이건 좀 계속 됐을 가, 때 계속 가. 그때 이제 결정적이고 딱 터트리면 이제 부동산 프레임도 되게 민감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가는 거 우리는 김기현이 무조건 낫죠. 김기현이 무조건 나. 근데 이제 만약에 천하람 같은 사람 되면은 네. 야 이거 위기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천하람이 되면은 대통령실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그렇죠. 또 엄청 흔드니까 그것도 괜찮은데 우선 우리는 김기현 같은 사람이 전면에 등장하는 게 사람인가요? 가장 좋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정상적으로 민주당이 작동하면 내년 총선까지 뭐 천하람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김기현이 되든 민주당 쪽에서는 꽃놀이패예요. 건너리. 근데 맞아요. 문제는 민주당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전제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맞아요. 그렇지 않은 모습이래 갖고 저쪽에 아사리판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도 다음 총선 네. 수도권 굉장히 힘들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어. 실제로. 그래서 지금 총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봐요 지금. 지금 언론들이 이거를 그냥 너무 당연시 여기는데 30% 중반도 안 돼. 왔다 갔다를 지금 레이더기 1년 내내 되고 있어. 1년 내내.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 근데 얘네들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은 지지율 올라갔다고. 40% 올라가봐 이제 난리 나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인데 40%라고 완전 바닥이라고. 네. 그럼요. 표면을 40% 중반만 떨어져서도 이제 진짜 큰일 났다고 막 대단한 문제 있는 것처럼 막 떠들었는데 윤석열은 지금 30%대에서 지금 1년 내내 머물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힘도 사실은 내부에 그 분란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또 여의도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진짜. 여의도에 또 식당가에 가갖고 뭐 정치 얘기 나오면 쫑긋 듣거든요. 그런 얘기 나와요, 나올 진짜로? 때가 있어요. 근데 저번에 들은 거는 국힘 관계자인데 야 내가 살다 아가씨 50명 상시대기는 들어봤어도 검사 50명 상시대기는 진짜 이게 무슨 경우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총선에 나간 검사들이 그러니까 50명은 그냥 대놓고 얘기한 거고 그냥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들이 지금 대기 타고 있다는 거죠. 내년 공천 받으려고. 이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네. 그렇죠. 그럼 이제 얘네를 어디다가 공천을 할 거냐면 그 TK 지역이나 아무나 가면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검사들을 꽂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이야기가 이미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진짜로 다음 총선, 대선 결과에 따라서 네. 정말 이 검사들의 종말의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하는 짓거리가 너무 심하잖아. 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그 스님들을 엄청 하대했잖아요. 네. 이게 왜냐면 고려시대 때 네. 스님들의 기세가 너무 셌거든. 네. 그게 절정에 올랐을 때 사실은 질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면서 완전히 바다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완전 검사 시대 아니에요. 맞아요. 얘네들 검사 보면은 다시는 자기들이 없을 것 같이. 이 정말 내일은 뭐랄까 없을 거지. 내일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막 정치권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나게 진짜. 근데 이게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야.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지. 가무시게 국민들 인식이 국민들의 모든 인식 속에서도 딱 떠오르는 거 아니야 이게. 야, 저 새끼들은 정말 끝났구나. 저도 정말 너무 심하구나. 네. 좀 그런 말 들지 않아 진짜로? 더군다나 요번에 난 놀란 게 뭐냐? 김건희 그 뭐야 코마나 컨텐츠 무혐의. 무혐의. 검찰이 무혐의해 버렸어. 서면 조사도 야, 난 하고. 이거 보고 야 정말 이 호연지기. 왜냐면은 이재명은 별것도 아닌 걸로 그 개지랄 떨고 있잖아 지금. 몇백 군데를 그냥 더군다나 샤스하고 황난 FC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재산과 이거 뇌물죄 대장자 뇌물죄라고 하는 거 아니야. 뭐 부정한 청탁이 없었지만 네. 하지만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재산자 뇌물죄가 하는 거 아니야. 네. 난 더 웃긴 거 그거야. 이재명 때문에 축구 그 후원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스포츠들 맞아. 다른 스포츠들이 죽었어. 죽었다는 거야. 위기에 빠졌다는 거야. 이런 논리로 막 싸우고 있잖아. 제가 잠깐 요거 댓글은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 채널A 공작 그 제보자 X가 네. 이 양반들 이 새벽에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에 뭐 하는 거지? 제보자 X님이시구나. 네네네. 예. 제가 여러분 지금 시사부로에 보니까 슈퍼챗이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312분들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보자 X님 덕분에 네. 패친이 엄청 늘었어요.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제보자 X님 몇 번 언급해 주실 때 네네. 아니 그러니까 어느 날 자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막 패친 신청이 막 100명 들어오고 막 네. 200명 들어오고 막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막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그 제보자 X님이 제 걸 퍼가시는 날은 항상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자, 엑소 형님 오늘은 그 아무주 팩토리 유튜브 아무주 팩토리 한번 링크 한번 걸어 주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끔 패치에 들어오면 이상한 게 네. 막 걱정되는 게 너무 예쁜 사람들이 그건 신경 쓰할 때가 있어. 그건 아니야. 그럼 나는 무조건 삭제를 해. 네. 무조건 예쁘면 네. 이 편견이 있어. 저도 당연히. 근데 가끔 보면은 멀쩡한 분도 계셔. 내가 들어가 보지 어떤 사람인지. 근데 보면은 보니까 되게 의식 있는 얘기도 많이 네, 하고 네. 그런 분이 있는데 가끔 너무 예쁜 분들이 신청을 하면은 이거 이상한데? 그냥 무조건 삭제를 해버리는 게 좀 있어요. 저는 상해를 여행할 때 예쁜 여자분들이 저한테 오더니 차를 마시재요. 장기 털리겠구나. 아니 난 자기 객관화가 돼 있는데 나한테 한참 어린 젊은 여자들이 와갖고 그것도 예뻐. 그리고 나랑 차를 마시재. 차에다가 수면제를 탄 다음에 내가 잠들면 장기 적출당하겠구나. 그래서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비지 하고 갔죠. 잘했네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돌아가서 네. 김건희가 무혐의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나는 벌써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아니 눈치라도 보면서 자기들이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하는 짓이 있잖아요. 네네. 진짜로. 네. 또 요번에 이 뭡니까 이 북한 들어왔던 두 어민 네. 탈북 다시 북송시킨 거 네. 이거 요번에 기소했잖아. 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기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털어가지고
무조건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기소해버리잖아 그냥.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야 검사 새끼들이 진짜 어떻게 저런 걸 기소하냐라고 열받아 있는데 김건희 무혐의래. 코바나 컨텐츠 무혐의래. 야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나올까 안 나올까? 도이치모터스도 무혐의 나올 거예요. 나오겠죠. 불기소 결정을 하겠죠. 야 도이치모터스를 난 너무 궁금해 그래서. 네. 도이치모터스가 이 새끼들이 정말 이거를 무혐의로 할까? 이거 무혐의 할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야. 도이치모터스 어떻게 무혐의를 해? 지금도 할 수 없는 걸. 차라리 재판을 해가지고 빨리 해가서 그냥 재판으로 싸게 하면 모르겠는데 무혐의는 말이 안 되지. 네. 아우 제가 또 한번 맞아. 이렇게 또 시사고로 하고 또 경쟁을 그러니- 하니까 바로 우리 원단님, 풍은아님, 어우 노을님께서 또 슈퍼챗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여러분들의 또 그걸 건드린 게 아니니까 너무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너무 무섭죠. 네. 근데 코바나 콘텐츠 네. 아니 도이치모터스 네. 무혐의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불기소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로? 네네. 여기는요? 저도 지금 행태 보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야 이건 대단한 그래서 거야. 사실은 이제 정의당이 욕처먹는 게 그거거든요. 언제까지 소환하고 검찰이 소환하는 거 먼저 기다리고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건지. 아니 근데 얘네들 근데 2월 말까지 결정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었죠. 2월 말까지 소환 조사를 해라라고 했는데 2월은 지금 지나갔는데 아무 얘기 없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2월까지 기간을 준 것도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아니 몇 년 동안 지금 소환 조사도 안 했던 애들이 그럼 정의당이 2월 달까지 해라 그러면 얘네가 할 것도 아니고 얘네는 지금 특검을 자체 발의를 했잖아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그럼 50억 클럽 특검을 냈던 얘기는 뭐냐면 검찰이 수사하는 걸 믿지 못하겠다는 아니 거잖아요. 발의했어요? 아니 근데 이제 발의 그렇겠지. 못했어 10명 못 모아갖고. 그러니까. 못 모았어. 그러니까. 지들이 발의한다고 했는데 10명이 안 돼. 근데 이게 이제 모순이 본인들이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검찰이 수사하는 걸 못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김건희 거는 왜 믿어야 돼? 아니 더 기다리라는 거지. 검찰 수사를. 아니 얼마나 더 기다려? 무슨 열려놨네 열려놨어. 뭘 기다려 계속. 그래서 요번에 또 박정선 선생님이 네. 정의당 관련해가지고 네. 또 그림을 그렸어. 네. 용산에 새로 입양된 강아지. 네. 정의당. 이거 박정선 선생님. 네, 박정선. 맞아요. 그 전에 이제 언론 개혁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언론을 감시견이다. 뭐 그런데 이제 애완견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그 김건희나 윤석열의 발을 핥고 있는 그런 언론을 이제 강아지에 비유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정의당을 이제 강아지로 비유해가지고. 네. 근데 뭐 아직 작업하셨죠. 확실한 건 아닌데 여기저기서 네. 들리는 거 보면은 심상정 같은 경우 네. 확실히 검찰한테 뭐가 잡힌 게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저기서 누구도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 그런데 그냥 서로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은근히 얘기를 들어보면 정의당이 지금 구체적으로 하면 심상정이지. 심상정이 지금 뭔가 굉장히 뭐 걸려 있다는 소리가 얼핏 들리더라고요. 뭐가 좀 있다고. 그래서 지금 뭐가 나오려나. 심상정뿐만이 아니라 지금 누구죠? 걔 되게 싫어하시는 분. 이정미? 이정미. 걔도 좀 많이 심하더라고. 이정민 심하죠. 지가 이정민 김혜수를 이상하죠. 닮았대잖아요. 김혜수. 삼초 김혜수. 김혜수. 난 내가 이거 진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갖고 이정민 씨는 3초 안진걸이죠. 근데 안진걸 선생님을 워낙 많이들 좋아하시니까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아니 안진걸 그 중국의 비슷해요. 재벌 그 누구죠? 중국 재벌도 닮았다고 하던데. 중국 재벌? 그 큰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쇼핑 사이트 만들어서. 마윈. 그 사람도 근데 이렇게 믹스해 보니까 닮았더라고. 그리고 우리 또 제보자 X님은 또 그 댓글 보니까 네. 어떤 분들이 이제 뭐 포비나 그 은하철도 걔도 닮았다고. 맞아.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근데 참 우리 오늘은 그냥 말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갑자기 정의당 얘기 나오니까 네. 나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어떻게 이정미를 정의당 대표로 다시 뽑을 수가 있지? 정의당이 지금 이렇게 이 꼴이 나버린 거 그 사실은 정점이 누구냐면 이정미였어요. 네. 지난 총선 때 망한 거 아니야? 네. 지난 총선 때 대표가 이정미 아니야? 맞아. 지난 총선 때 대표가 이정미 아니에요? 이정미예요. 네. 그래서 이정미가 그래서 민주당하고 사활을 걸고 싸우려고 이 선거법 관련해서 이 뭡니까 추도권에 네. 국회의원 이 후보도 다 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분도 이것 때문에 빚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랬던 사람인데 이번에 정의당 뭐 개혁한다고 하면서 새로 지도부를 뽑았는데
이정미야. 회전문이야, 회전문.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의당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했던 분들이 다 탈당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돌려막기죠 거기서는. 뭐 마땅히 후배 정치인들을 뭐 키우지는 못했고, 뭐 새로 유입된 사람도 없고, 그리고 기존에 괜찮은 평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다 탈당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한참 괜찮을 때 당원이 한 6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한 8천 명 정도. 10,000명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네. 10,000명 안 된다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결정적인 게 정의당은 일반 당원 역시 모든 사람들이 다 당비를 내는 10,000원 이상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6만에서 8천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 당내의 타격이 굉장히 좀 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회찬 의원이 그걸 다 지켜줬던 것 같아요. 심상정이 이렇게 막 새는 물 같은 것도 그 노회찬 의원이 큰 뚝이 돼가지고 네. 정의당을 굳건히 시킨 것 같은데 딱 그분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완전 이게 철철 새는 거예요, 그냥 막. 그렇죠. 독에 그냥 물 빠진 그 저기 구멍난 독이 돼가지고 아무리 부어도 그냥 줄줄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지금 노회찬 의원 얘기를 안 하잖아요. 할 수가 없어 얘네들. 노회찬 의원 예를 들어서 자살했어. 네. 그럼 정의당이 했던 태도를 보면요, 뭐가 문제가 있으면 자살했겠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노회찬 의원 검찰 수사 받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네네네. 받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목숨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했던 논리들 따지면요, 노회찬 의원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난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 노회찬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것들이니까요, 그렇죠, 태도가. 열받아요, 진짜. 실제 이제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정의당 내에서 그 지도부가 당시에 탈당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죠.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배신감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치요. 당에 부담 주고 싶지 않다라는 뭐 생각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본인이 아셨을 거야. 아마 네. 시간이 지날수록 얘네들이 얼마나 물어뜯을지. 네. 뒤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물어뜯겠어.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똑같은 거예요. 하는 시세. 아, 정말. 뭐 정의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또 이제 정의당이 이해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뭐 여성도 좋고 젊은 사람도 좋고 그다음에 뭐 소수자들 장애인들도 좋은데 만약에 당내에서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진보 정당에 몸담고 평생을 바쳐서 당직자가 됐던 당내 어떤 운동이 됐든 간에 그걸 하다가 이제 40대 50대가 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기득권인가요? 아니죠. 네. 결국은 그 사람들이 기득권이다라고 하면서 어린애들에 의해서 축출당했단 말이에요. 그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지금 컨텐츠가 없고 약한 게 평생 진보 정치를 위해서 몸담았고 맞습니다. 뭐 정치 한번 제대로 실제 무슨 직함을 받는 정치를 못했던 사람들을 기득권 꼰대다라고 하면서 젊은 애들이 들어와갖고 다 쳐내고 근데 그런 젊은 애들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산점을 주고 나니까 맞아요. 실제 정책 그 토론 같은 데서 1등을 했던 사람이 종합평가에서 뭐 40몇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컨텐츠도 없고 감성팔이 하는 애들을 정치인이다라고 해갖고 비례 1번, 2번 줘버리면 그 당이 건강하게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메디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애들이 지금 1등, 2등 해가지고 지금 번호 달고 맞습니다. 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심상정이가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다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청소년들 그 대선 투표를 네. 굉장했거든요. 그때 2등을 했어요. 심상정이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근데 표 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네. 2등하고 3등하고 표 차이가 좀 나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선 뽕을 맞은 것 같아. 본인이 차세대 젊은 애들, 여성들 요런 애들 데리고 와서 내가 키우면은 뭔가 이제 규모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겠다. 뭔가 네. 자기가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한 자리 딜을 할 수 있는 자리를까지는 모색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계산이 되지 않았나. 네. 근데 그때 인기 정의당 인기 제일 많을 때가 언제냐면요, 민주당과 같이 합을 맞춰가지고 함께 갈 때예요. 그렇죠. 그때가 제일 인기가 많은 거야. 근데 얘는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속 민주당 이중대 얘기를 하는데 너무 황당한 게 지네들이 의원수가 6명이에요. 네. 6명. 민주당은 170명이야. 네. 169명. 6명이라고. 그럼 난 내가 만약에 정의당 대표야. 내가 정의당 의원이야. 그럼 정의당에 지향하는 가치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민주당을 이용해야 돼. 그러면 이게 민주당의 이중대로 보이면 어때? 네.
민주당 아니고 내가 이용하는 거지. 네네네. 진짜 그거야말로.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야. 야 민주당 너희들 나한테 올라오면은 고개 숙이고 들어와. 그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내가 그냥 가갖고 같이 잘 지내면 마치 내가 쟤한테 아부하는 것 같고 내가 힘이 없어갖고 빌붙는 것 같고 막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야. 이 병신들. 그래가지고 너희들 얻는 게 뭐야? 지금 55 아까 특검 법 발의도 못하고 있어요. 10명을 못 모아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법안 발의 하나 못하는 당이에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다니까. 그런 면에서 용해인은 되게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난 용해인 의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도 글 쓴 거 보고 감동받았어. 네. 김문수가 요번에 글 쓴 거 봤어요? 페이스북에? 나 정말 개새끼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짜. 김문수입니다. 그 김문수? 욕하면 안 되는데 이 새끼가 경산호위 위원자가 아니야. 네네네. 경산호위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이 새끼는 경산호위 위원장 하면 안 되는 새끼지. 안 되지. 노조를 악으로 여기는 새끼인데. 근데 이 새끼가 요번에 그 현대 아마 페이스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 정말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 김문수 페이스북. 이 새끼는 사람이 아니야. 이게 지금 너무 지금 세상이 너무 미쳐가는 것 같아. 이거 지가 광주 글로벌 모터스 방문을 했대요. 네. 글씨가 안 보이네. 그래서 여기서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너무 감동을 했어. 왜 감동을 했냐? 노조가 없고 여기는 노조가 없고 620명들의 직원들 평균 나이가 28세 네. 젊지요? 네. 현장에서는 핸드폰 보관을 사용할 수 없대. 그리고 평균 임금은 4천만 원이 안 되는데 이게 누군가한테 클 수도 있지만 현대 기아차 40% 정도.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데보다 돈을 조금 받는다는 거잖아. 이거 갖고 너무 감동받은 거야. 야, 이게 젊은 청년들이 돈을 조금 받고 노조 없이 핸드폰 못하게 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월급이 적은데 감동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하는 거잖아. 근데 이 새끼가 경산호위 위원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경산호위 위원장이야. 무슨 정총 회장이 아니야. 정청 회장이. 정경련 회장이 아니야. 이거 내가 이런 미친 새끼가 있나 했는데 용혜원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거 갖고 그냥 간단히 비판했는데 용혜원이 정말 진지하게 글을 써가지고 비판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비판했다고. 그래서 용혜원 의원은 실력이 있어요. 나 사실 용혜원 처음 등장했을 때 내가 사무리 방송했거든. 전 뭐야? 무슨 동아리야? 아니 기본소득 동아리인 줄 알았지. 대학 동아리도 아니고 무슨 국민들한테 무슨 기본소득을 60만 원씩 주고 이게 말이 돼? 그때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기본소득이라는 게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진짜로 현실성 있고 필요한 거구나 느꼈어. 그래서 또 그 이후에 용혜원 의원에 대해서 봤지 좀. 근데 진짜로 대학 때부터 정치 참여 활동을 사실은 그 거리에서부터 활동을 튼튼히 했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고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내가 용혜는 믿지만 기본소득당 자체를 내가 믿지는 않아요. 거기는 또 다른 성향이 많거든. 근데 용혜인이 내가 아까 머리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 스탠스가 정확해.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물론 본인이 뭐 이용한다 그게 아니야. 본인 실력도 있는데 또 진심이기도 해. 근데 동시에 내가 지금 민주당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서 가야지 이게 우리 당한테 다음 총선에 도움이 될지를 너무 분명히 알고 있는 거야.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난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정의당은 뭐야 병신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전제는 실력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고 운이 좋아요. 운이 좋은 건 뭐냐면 용혜인이라고 하는 인물의 대척점이 밉상에 하나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조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조정훈의 반사 효과도 있어요. 이 새끼는 제일 싫어 진짜. 그리고 나서 둘이 사실은 동일한 출신이잖아. 더불어시민당 출신에. 근데 하나는 저 따위가 돼 있고 이쪽은 잘 돼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 제3의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민주진보 진영이긴 하지만 민주당만이 아니라 다른 정당, 그건 정의당이 안 해주고 있는데 기본소득당의 용혜인이라는 의원은 그걸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구 열린민주당이 그 역할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그게 사라지니까
더 용현 의원의 초점이 더 가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용현 정도면요. 예를 들어 지금 그 수박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의원들 지역구 나가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뽑아줄 수 있어요. 뽑아주시. 그럼요. 용현의 개인은 그럼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누구 할까요? 뭐 서른 지역구에 나간다든가. 그런 데 괜찮지. 아니 이상민 지역구에 나간다든가. 이상민 그치. 지역구 좋네. 김종민. 어. 근데 여기는 수도권이 아니어서 수도권에서 해야 되는데. 수도권. 그럼 부천 좋네, 서른. 서른 괜찮네. 네. 서른 정도도. 아니면은 저기 박용진 아니면 지역구. 조홍천. 종천 좋네, 남양주. 종주. 그런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해볼만 해요, 진짜.